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마음은 좀 어떠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핸드폰을 내려놓고도 왠지 모를 한숨이 나오거나 화면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만 조용히 드려볼게요. 지금 그분과 연락은 계속하고 계시죠? 아침에 잘 잤냐는 인사가 오기도 하고, 밥은 먹었는지 묻기도 하고, 가끔은 일상 사진도 보내올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응, 우리 잘 연락해라고 대답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마치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느낌. 분명히 대화는 오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으로 푹 스며드는 게 아니라 겉돌고 튕겨나가는 느낌.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라고 부릅니다. 차라리 연락이 뚝 끊기면 화라도 낼 텐데 연락은 꼬박꼬박 오니까 따지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혼자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가 드니까 사랑 방식이 바뀐 건가?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보내는 무의식의 신호거든요. 오늘은 그 미묘한 거리감의 실체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신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남자의 마음속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풍경이 펼쳐져 있거든요. 가장 먼저 살펴볼 가능성은 그 남자가 지금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부드러운 말로 마음의 안전지대라고 불러볼게요. 연애 초반에는 누구나 에너지를 쏟아붓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특히 40대, 50대를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연애는 불타오르는 모닥불보다는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보일러 같을 때가 있어요. 이때 남자의 내면은 아주 평온하지만 동시에 수동적입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상태죠. 이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영혼 없는 질문입니다. 밥 먹었어? 퇴근했어? 라고 묻지만 정작 당신이 응, 김치찌개 먹었어. 근데 오늘 좀 기분이 그래라고 대답했을 때 그 감정에 대해 깊이 파고들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쉬어 하고 대화가 마무리되죠. 여성분들은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제 나한테 흥미가 없나? 잡은 물고기라 이건가? 하고 서운해하시죠. 물론 서운한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 시기에 남자는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안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당신이 너무 편하고 믿음직스러워서 역설적으로 노력을 덜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단계인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 조금 다른 결입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 개인의 상황과 관련이 깊어요. 바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중년의 남성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회사에서의 위치, 경제적인 압박, 혹은 체력적인 저하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남자의 뇌는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남자는 관계에 쏟을 에너지를 차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때의 연락 패턴을 잘 보세요. 답장이 늦어지거나 단답형으로 변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락을 아예 끊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놓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당신은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지금 당장 당신과 하하호호 웃으며 떠들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라고 다그치거나 마음이 식었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남자는 동굴 속에서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아, 내 상황을 이해해주기보다 또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구나라고 느끼면서요. 이 거리감은 어쩌면 그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무언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세 번째 레이어는 조금 더 미묘한 심리입니다. 혹시 회피 성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누구나 마음속에는 나만의 공간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2단계의 남자는 당신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당신이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연락을 자주 하고 만남을 재촉할수록 그는 숨이 막힌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당신이 연락을 멈추거나 조금 멀어지면 그제야 무슨 일 있어? 하고 쓱 다가온다는 거죠. 마치 고무줄 같아요. 팽팽하게 당겨져야 탄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 남자에게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만 당신에 대한 궁금증과 애정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거리감은 어쩌면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가 본능적으로 확보하려고 애쓰는 숨 쉴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사랑을 느끼는 방식과 속도가 다른 것뿐이죠. 그는 독립적인 시간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당신을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 빈틈을 메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는 더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부분은 듣기에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도 있죠. 네 번째 가능성은 죄책감 때문에 이어가는 연락입니다. 관계가 오래되다 보면 사랑의 불꽃은 사그라들었는데 정과 의리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는 마음속으로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마 헤어지자는 말을 먼저 꺼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 나쁜 사람이 되기는 싫거든요. 당신이 상처받고 우는 모습을 보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때의 연락은 매우 친절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깍듯하고 예의 바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 영혼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친절이죠. 당신이 만나자고 하면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에 꼭 보자라고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짜증을 내지도 않아요. 이걸 여성분들은 이 사람이 바쁜가 보다, 성격이 원래 차분하지라고 좋게 해석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직감은 알고 있어요. 이 친절함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방어막이라는 것을요. 연락은 오지만 그 내용은 마치 고객을 응대하는 상담원처럼 느껴진다면 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레이어는 확신을 확인하려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당신과 미래를 함께할지 말지 저울질하고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40대 이후의 만남은 단순히 좋다는 감정만으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현실적인 조건, 자녀 문제,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등 고려할 게 많습니다. 남자는 지금 당신을 관찰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에 들어와도 괜찮을까? 우리가 정말 잘 맞을까? 하고요. 이때 남자는 한 발은 담그고 한 발은 뺀 상태를 유지합니다. 완전히 몰입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죠.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봅니다. 연락은 하는데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그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 여자가 불안해하며 매달리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남자는 저울을 아니오 쪽으로 기울여 버립니다. 반대로 여자가 의연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되죠. 지금 느끼는 그 거리감은 어쩌면 그가 당신을 평생의 파트너로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신중을 기하는 검증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심장이 쿵 내려앉거나 아, 이거 내 얘기네 싶어 속상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상황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거리감이라고 느끼는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다고 느끼는데 섬세한 감성을 가진 우리가 그 평온함을 무심함으로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또 하나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가 잠시 거리를 두는 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기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활시위를 멀리 당겨야 화살이 멀리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구체적인 상황을 몇 가지 떠올려 볼까요? 아마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몰라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날이에요. 마주보고 앉았는데 그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힐끔거리거나 식당 벽에 걸린 TV 뉴스를 봅니다. 당신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면 3초 정도 늦게 진짜? 그래서? 라고 대답하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느낌.
화내기도 쪼잔해 보이고 넘기자니 섭섭한 그 공기. 두 번째 장면입니다. 카톡 대화창을 열어보면 핑퐁이 되지 않아요. 당신이 장문의 톡을 보냈는데 답장은 이응이응 알겠어 혹은 이모티콘 하나.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날씨 춥다 따뜻하게 입어라는 뜬금없는 안부 인사가 오죠. 대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할 말만 던져놓고 있는 벽보 게시판 같은 느낌. 세 번째 장면입니다. 주말이 다가오는데 구체적인 약속을 안 잡아요. 주말에 뭐 해? 라고 물으면 글쎄, 상황 좀 보고 연락할게라고 미룹니다. 결국 토요일 오후가 되어서야 지금 잠깐 볼까? 라고 연락이 오죠. 만나긴 만나는데 내가 그의 스케줄 빈칸 채우기용이 된 것 같은 그 비참한 기분.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너무 쉬운 여자인가? 하면서요. 하지만 그만두세요.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관계의 역학관계가 잠시 틀어진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답답한 거리감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무작정 왜 그래? 라고 따지는 건 하수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키면서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침묵의 공백을 내가 먼저 채우지 마세요. 연락이 뜸하거나 반응이 시원찮을 때 불안한 마음에 자꾸 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꺼는 분들이 계세요. 바빠? 왜 답이 없어? 라고요. 이건 그 남자에게 안심을 줍니다. 아,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얘는 나를 기다리는구나. 이제부터는 폰을 내려놓으세요. 그가 한 발짝 물러나면 여러분도 한 발짝 물러나서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그 공백이 생겨야 남자는 비로소 왜 연락이 없지? 하고 당신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빈 공간은 불안이 아니라 호기심이 자라나는 토양이에요. 두 번째, 사실이 아닌 감정을 물어보세요. 밥 먹었어? 어디야? 같은 정보 확인용 질문은 그만하세요. 대신 아주 가끔 툭 던지듯 물어보세요. 요즘 많이 힘들지? 목소리가 좀 지쳐 보이네. 남자는 자신을 관리하려는 여자에겐 도망치고 싶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여자에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가 느끼는 거리감이 피곤함 때문이라면 이 한마디가 그 벽을 허물고 쑥 들어가는 열쇠가 될 거예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최고의 시간을 선물하고 헤어지세요.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만났을 때 얼굴 찌푸리고 툴툴거리면 남자는 역시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학습합니다. 반대로 만났을 때는 핸드폰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아주 즐겁고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쿨하게 돌아서세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 갈게. 하고요. 남자는 생각할 겁니다. 만나면 이렇게 좋은데 헤어지니까 아쉽네. 그 아쉬움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연락을 강요하지 말고 만나고 싶은 여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셨나요? 상대방의 마음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 어떤 관계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유지할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연락 하나에 하루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지금 주도권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 끈을 다시 여러분 쪽으로 가져오세요. 연락이 오면 반가운 거고 아니면 내 할 일 하면 되지라는 여유. 그 여유가 생길 때 역설적으로 그 거리감은 좁혀집니다. 남자는 여유로운 여자의 주변을 맴돌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느끼는 그 거리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멀어지는 거라면 그건 그 사람의 손해지 당신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늘 밤은 핸드폰 화면보다 거울 속의 나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기다림보다는 설렘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